자, 이제 민소법 시작해 볼까요? 이제 민소법은 일단 이제 절차법이니까 이제 절차법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행정소송법이나 뭐 각종 뭐 형사소송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헌법재판 절차도 다 민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는데, 그러니까 절차법의 뭐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절차법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문이 제일 중요하겠죠. 조문. 그래서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사소송법이 중요하고, 그다음 필요한 부분 안에서는 민사소송 규칙, 그러니까 이제 민사소송법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분에서 관련된 민사소송 규칙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 다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교재에다가 이제 조문들은 다 실어놨으니까 따로 뭐 법전을 들고 다니실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시험 볼 때는 뭐 법전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뭐 공부하실 때 찾아오시면 되고, 수업 들으실 때는 이제 교재만 들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차법이니까 일단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가장 이제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이제 재판 절차가 쭉 진행되겠죠. 그래서 뭐 1심 판결이 선고가 될 거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다투면 이제 항소나 상고 뭐 이런 절차로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첫날 이제 서식을 보고 많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오늘 자료가 2개가 나갔죠. 한 장짜리를 먼저 보세요. 그 한 장짜리를 먼저 보시면은 그 앞부분에 민사소송 절차 개요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이제 민사소송 절차 개요인데, 이제 그 첫 번째 그 맨 위에 보면 소장 제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해 가지고, 그러니까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제 직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사 소송은 이제 당사자가, 즉 원고가 소장을 제출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 제출부터 해가지고 맨 밑에 보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 그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것도 뭐 해당 부분에서 보시겠지만은 판사 앞에서, 우리가 법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어떤 주장하고 증거 제출하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한 장짜리 자료 맨 위에 소장을 제출하면 그 두 번째 칸에 보세요. 재판장의 소장 심사 후 소장 부본 송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본이에요. 그러니까 원본 부본 할 때 부본인데, 그러면 이제 소장이 제출이 되면 법원에서 이제 사건을 배당하겠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이 예를 들어서 제출했다. 그럼 이제 민사 사건 같은 경우도 부가 여러 부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민사 10부에 배당을 했다. 그럼 이제 재판장님이 소장을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적 기질상의 이런 것들 갖췄는지. 그 다음 이제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주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아니까. 그래서 그 박스 안에 보면 원고에게 소장의 적식, 그래서 소장의 적식에서 흠결시 소장 각하 명령인데, 항상 민소법의 이제 시험 문제의 가장 기본은 법원이 어떤 판단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법원이 하느냐 재판장이 하느냐. 그래서 흠결이 되면 소장 각하 명령이라는 거 하나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흠결이 있으면 보정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보정 명령을 내리고, 뭐 증거 신청 고지 이건 좀 이따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건을 갖추면 피고한테 이제 당신한테 소가 제기됐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 부본을 송달해요. 그럼 피고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요. 자, 30일이지 한 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 30일은 계산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30일이기 때문에 하루씩 세가 30일. 그 다음에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안 하면 변론 없이 그냥 원고 승소 판결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칸에 보면 소송 요건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는 뭐 보정 명령 내려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장 각하 명령이나 또는 소각하 판결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결론만 지금 알아두시고 해당 부분 다 볼 거니까요. 그 다음에 피고가 어떤 답변해가지고 뭐 다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칸에 보면 부인 취지의 답변 또는 자백 무답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뭐 이제 원고가 피고한테 뭐 대여금 반환 청구를 했는데, 피고가 나는 뭐 돈 빌린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백이나 무답변하면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고, 그다음 그 아래 네모칸 큰데 보면은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 그 임의적이라 써놨죠. 그다음 그 아래 칸에 네모 큰데 보면 변론 준비 기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변론 준비 절차라고 해서 이제 2002년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민소법은 2002년도 전면 개정이 된 건데, 물론 그 이후에도 몇 번 개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변론 준비 절차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하고 변론 준비 기일을 거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위에 칸에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에서 뭐 답변서 송달로 시작해서 피고한테 이제
소장 부번이 송달되면 피고가 답변서를 내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이 소장이잖아요. 소장. 그럼 피고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원피고가 제출한 서류는 전부 다 제목이 준비 서면이에요. 준비 서면. 뭐 피고가 내는 것도 준비 서면. 그래서 변론을 준비한다 이거죠. 준비 서면. 그래서 이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 준비 서면 이렇게 이제 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준비 서면을 서로 이제 제출하고 판사님이 이제 그걸 읽어보고 뭐 변론 절차에서 물어보고 이런 절차를 거치죠. 그 다음에 항상 당사자들은 뭐예요? 어떤 주장을 하면 그럼 주장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제출해야죠. 증거. 그 주장하고 뭐 주장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주장하고 그다음 증거 신청, 그 뭐 증인을 부른다든가 아니면 뭐 계약서 같은 거 있으면 제출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 보면 두 번째 그 내용에 보면 쌍방에게 주장 증거 신청에 관해서 성명. 그래서 판사님이 당사자들한테 뭐 증거 제출해라. 그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성명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개월이죠. 그래서 가로 안에 보면 4개월 경과 시 변론 준비 기일로 넘어가든가 변론 준비 절차가 종료되거나, 그러니까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 절차는 4개월이다. 뭐 조문에 있지만. 그 다음 밑에 그 재판장님이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쟁점이 정리가 됐다. 그럼 이제 변론기일 잡으면 되는 거고, 쟁점이 정리가 안 되면 또 뭐예요? 변론 준비 기일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 준비 기일은 이제 법원에 가는 거죠, 당사자들이. 그래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인데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소송 대리인 변호사가 있어도 변호사하고 또 본인하고 또 얘기가 잘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중요한 게 그 네 번째 동그라미에 변론 준비 기일 종료로 주장 증거 신청에 대한 실권요, 실권요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래서 더 이상 주장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권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 마지막 동그라미에 원칙적으로 다 합쳐서 6개월 안에 종료. 그러니까 서면에 한 준비 절차가 4개월이고 변론 준비 기일이 이제 2개월이라는 거죠. 전체 합쳐서 6개월이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럼 그걸 가지고 판사님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아래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변론 기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변론 기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정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 공개된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 주장을 하는 것을 변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급적 이례로 종결하자. 미리 이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쳤으니까인데 뭐 그런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을 거고. 하여간 이제 변론기를 거쳐가지고 더 이상 증거를 제출할 게 없으면 이제 심리가 종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나온 서류 가지고 판사님이 이제 판결을 선고할 거 아니에요. 판결 선고. 물론 중간에 오른쪽 라인에 보면 화해 공고라든가 조정 회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판사님이 뭐 화해를 하든가 화해 공고 결정 이런 거 내릴 수 있죠. 근데 뭐 당사자들이 이의하면은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재판상 화해도 뭐 해당 부분에서 보시게 될 거고, 이게 전체적인 이제 민사소송 절차의 그 흐름이고요. 그럼 1심 판결 선고됐다. 그 뒷페이지 보세요. 한 장짜리에. 그럼 이제 우리 뭐 헌법에서도 배우셨다시피 3심제잖아요. 그러니까 1심, 2심, 3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맨 밑에 칸을 먼저 보세요. 이것도 뭐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거 제가 다운받은 건데, 그래서 맨 밑에 칸을 먼저 보시면은 지방법원, 그다음 가로 안에 뭐 가중법원, 행정법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사 사건은 민사소송법에서 붙지는 않으니까 이제 일반 민사 사건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심은 지방법원인데 맨 밑에 칸에 그 네모를 보면 단독재판부 1인, 합의재판부 3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5억까지는 단독이고 5억을 초과하면은 합의재판부가 돼요. 금액은 5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5억까지는 단독, 그 다음 5억을 초과하면 합의재판부인데, 그럼 단독 사건이 1심이면은 이제 2심은 어디로 가요? 그 지방법원의 합의재판부 3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이것도 뭐 이제 해당 부에서 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심을요, 이제 수원지방법원, 그래서 수원 이제 지방법원, 이제 안산지원에서 했다. 그래서 안산지원.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안에 안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산지원에서 1심 단독을 했다. 그럼 2심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본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그래서 수원지방법원, 이제 수원에 있는 본원으로 가는 거죠. 본원. 이걸 본원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1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에서 단독으로 한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원지방법원 수원에 있는 이 안산지원 안산에 있겠죠. 이렇게 하는 거고 3심이야 뭐 우리나라 대법원 하나니까. 그래서 단독재판부 1인에서 한 사건은 항소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가요. 본원 합의부. 그 다음에 이제 3심은 대법원으로 가죠. 그래서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게 항소라고 하고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는 걸 상고라고 하죠. 합쳐서 상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용어로 좀 기억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항소, 상고, 합쳐서 상소. 그 다음에 합의재판부 오른쪽 라인으로 가보면 이제 1심에서 5억을 초과한다 금액이. 그럼 1심에서 뭐예요? 합의재판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2심 어디로 가요? 고등법원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1심에서 합의부는 2심이 뭐예요? 수원 고등법원으로 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합의재판부로 갔다. 그래서 1심에서 합의가 돼서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심이 이제 본원 합의부가 아니라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합의부다. 그러면은 2심은 뭐예요? 2심은 수원 고등법원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그 고등법원 가고 뭐 상고야 뭐 대법원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5억 초과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왼쪽 편 단독재판부 1인에서 그 고등법원으로 화살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 게 있는데 2억을 초과하잖아요. 2억 초과. 그래서 5억까지는 단독인데 그래서 단독재판부에서 5억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액이 2억을 초과하잖아요. 그럼 2심은 그 바로 지방법원의 합의재판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의 합의재판부로 올라가요. 그래서 옆으로 화살표를 꼽아가지고 2억 초과. 그리고 이제 교재에는 재교재는 33페이지 있어요. 그렇게 보실 거고. 그래서 5억까지는 원래 이제 1심 단독이고 2심은 그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인데 5억 중에서 2억을 초과할 때는 고등으로 간다. 이렇게 그 조문에 있어요. 나중에 보실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거 이제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1심, 2심, 3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2심은 두 번째 칸에 2심은 다 뭐예요? 2심은 다 합의부예요. 그래서 2심은 다 합의부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편에 아래서 두 번째 박스에 보면 합의재판부 3인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에도 뭐예요? 고등법원에도 합의재판부 3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 2심은 전부 다 합의부다. 이렇게 2심은 단독이 없는 거고. 1심은 단독이 있을 수 있잖아요. 1심은 5억까지는 단독이죠. 다만 그 중에서 2억을 초과하면 2심은 이제 본원 합의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그 왼쪽 편 맨 마지막 박스에서 오른쪽 두 번째 박스로 화살표 해놓고 2억 초과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그게 일반적인 이제 사물관할의 문제다. 뭐 물론 해당 부분에 다 볼 테니까요. 지금 이제 전체 개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장짜리는 이제 앞부분은 소장 제출부터 1심 판결 선고시까지의 절차고 이제 다 배우시겠죠. 그다음 뒷장은 이제 1심, 2심, 3심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오늘 그 자료 말고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록 자료 하나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 제목에 민사재판 실무 수습 기록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해서 그런 것도 다 지우니까 뭐 도저히 서류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요. 요거는 이제 민사재판 실무 좀 오래된 기록이지만 뭐 대부분 비슷하니까 지금도 그거 가지고 이제 대충 이제 민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터 당사들의 준비 서면까지 해서 맨 뒤에 이제 판결문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그런 절차를 쭉 보실 거니까 이것도 이제 오늘 첫날 개관이니까 한번 쭉 보고 그다음 뭐 이걸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죠. 나중에 궁금할 때 좀 찾아보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민사재판 실무 수습 기록에서 그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그래서 그 작은 로마자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로마자 숫자 작은 로마자 2번 보세요. 그 일러두기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그 실강 자료는 이제 모아찍기로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장에 오른쪽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소장을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사건을 배당하겠죠. 그럼 배당하면 이제 판사님한테 기록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기록 맨 앞에 표지예요. 이게 그 짝으로 맞자 2번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두꺼운 도화지에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판사님이 이제 맨 앞에 표지인 거죠. 쉽게 해서 기록의 표지.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그래서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씌어 있고 철근 같은 거로 묶어서 이제 뒤에 기록이 계속 첨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짝으로 맞자 이번에 메뉴에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심 소송 기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왼쪽 편에 보면 기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일이 이제 12월 22일이겠죠. 그게 12월 22일. 그러니까 P2는 뭐겠어요? 오후 2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2시에 감정을 했다 이거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2월 1일이겠죠. 2월 1일 A10은 뭐예요? 아침 10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기일은 이제 아침에 이제 오전에 하죠. 보통 10시에 재판 시작하잖아요. 그럼 첫 기일은 10시 아침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월 22일이 2회 변론기일이겠죠. P2는 이제 오후 2시고, 그러니까 첫 이제 보통 신권이라고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는 오전에 간단하게 쟁점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증인 시청이나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진행하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12월 22일 날 이제 그 1회 변론기일 전에 감정을 한 거고 2월 1일 아침 10시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잡혔고 그다음에 2월 20일 오후 2시에 2회 변론기일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3월 8일 오전 10시 선고 이렇게 판결 선고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재판하고 판결 선고한 기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판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재판을 하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이제 앉아서 이제 기록 보고 판결문 쓰고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그날 10시에 입정해가지고 그날 판결을 선고하잖아요. 쭉 선고하고 그 다음에 뭐 선고하는데 몇 분 안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록들을 시작을 하죠. 그다음 오후에는 이제 뭐 이제 속행기일 진행되는 재판들을 하고 뭐 그런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두 번 재판하고 두 번 변론하고 판결을 선고했다. 그 사건 번호 나오잖아요. 2017 가합 뭐 46891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1심은 가죠. 그래서 민사 사건의 1심은 가, 2심은 나, 3심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나 다 이렇게 하는 거고 합은 뭐겠어요? 당연히 합의부겠죠. 그래서 가합 합의 사건, 단독 사건은 가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소액 사건은 가소 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건 이제 합의 사건이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피고 중에 한 명이 이제 반소를 제기해서 반소는 이제 추가가 된 거니까 이제 손으로 써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2018 가합 1357 반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건 번호에 이제 그 본소에 46891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맨 뒤에 거는 이제 그 컴퓨터 뭐 전산용 번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법원 실무자들만 아는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숫자를 빼고 접수 번호죠. 그래서 4689번째 접수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건 번호에서 맨 뒤에 거는 뭐 전산용 숫자라고 하니까 뭐 그건 뭐 법원에서만 아는 거고 그래서 맨 뒤에 숫자를 빼고 4689잖아요. 그러니까 4689번째로 접수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 오른쪽에 재판부 4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민사 45부에 배당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민사부가 많을 거 아니에요. 45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주심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합의부면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이제 부장판사, 우리가 얘기하는 부장판사인 거죠. 가운데 있는 분이. 그다음에 이제 판사님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왼쪽이지만 판사님 기준으로는 오른쪽이잖아요. 오른쪽이 우배석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나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판사님 기준으로 왼쪽 편이 좌배석 이렇게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반대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합의부니까 이제 주심 판사가 따로 있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 원고 뭐 김범준 대리인 변호사 선임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담당 변호사도 이제 변호사법상 이렇게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트너 변호사고, 그다음 뒤에 있는 2명이 이제 소속 변호사,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서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말하죠. 그다음 피고는 3명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피고 1이 반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판사님이 가지는 기록의 맨 앞에 표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짝으로 맞자 2번에 있는데 그다음 짝으로 맞자 3번도 뭐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맨 밑에 1차 변론기일이 18년 2월 1일 10시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짝으로 맞자 4번 페이지에 보면 사건별 송달 현황. 그러니까 이거는 송달 기록이 진행될 때마다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이제 법원 실무자들이 뽑아가지고 판사님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최종 기록이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출력이 된 거고. 그래서 그 짝으로 봤자 4번에서는 보실 게 맨 위에 그 세모표로 돼 있는 게 사건 번호잖아요. 그래서 사건 번호 밑에 보면 송달물의 뭐 소장 부본, 소송 절차 안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송달이 되죠. 누가 받았다 뭐 이런 거.
지금 피고가 3명이니까 뭐 피고들 받고, 그다음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피고 1, 2 답변서, 뭐 피고 3 답변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거죠. 그럼 원고 측이 송달됐다 뭐 이게 나올 거고, 그다음 마지막 칸에 청구 취지 원인 변경 신청서 및 준비 서면, 그래서 청구 취지 변경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것들이 다 송달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게 실제 재판할 때는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서 새로 출력해서 이제 판사님한테 드리는데, 이제 이 기록은 이제 기록의 편의상 마지막까지 간 거로 봐서 이제 짝으로 맞자 5번, 6번도 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류들이 다 송달이 됐다. 이렇게 나중에 송달에서도 뭐 중요하게 보실 거고. 그다음 짝으로 맞자 7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게 뭐 목차잖아요. 쉽게 해서 기록의 목차. 이런 것들은 뭐 실제 판사님들이 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기록의 목차인데 그 메뉴에 짝으로 맞자 7번에 그 목록 밑에 그 문서 명칭 옆에 보면 장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페이지.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를 이제 그 재판에서는 1장, 2장 이렇게 얘기해요. 1장, 2장이 이제 그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죠. 이건 뭐 목차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라비아 1번으로 되어 있는 서중 목록 볼까요? 여기서부터 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1번으로 되어 있는 서중 목록에 메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중 목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사건 번호 나오고 원고 제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고 제출. 그럼 서중 번호 1, 2-1, 2-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이제 원고가 붙이는 거예요, 번호를. 물론 판사님들이 수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원고가 이제 번호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제목에서요. 기일 및 장수. 이것도 뭐예요? 1차 변론기일에 제출했다.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수는 페이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1장, 2장은 그러니까 12장이 12페이지 이런 거고. 그다음 서증명은 뭐 서증의 제목 아니에요. 매매계약서, 그다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뭐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인부기일. 그래서 오른쪽에도 인부요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서증을 내면 서류를 내면 상대방에게 인부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인정할 거냐 부인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인부기일 다 1차에 이제 상대방한테 원고가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들한테 이 서류 보여준 다음에 인정할 거냐 부인할 거나 얘기하라. 이게 이제 인부 명령이에요. 그럼 첫 번째 칸에 보면 피고 1은 성립 인정, 그다음 피고 2, 3은 각부지 모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성립 인정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뭐 서적에서 보시겠지만 진정 성립됐다. 그러니까 위조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1번 칸에도 가보면 통지서인데 피고 1이 공송부분 및 수령사실은 인정, 2, 3은 각 부지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 아래 칸에도 각 성립 인정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정, 부인, 부지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4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해당 부분에서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그 기록 그 표 맨 밑에 왼쪽 편에 보면 짠 글씨로 민소 152, 15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공기관에서 쓰는 서류에는 그 서류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뭐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서증 목록의 근거 조문이 민소법 152조, 154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공서에서 쓰는 서류들에 보면 다 밑에 조그만 글씨로 이 서류의 근거가 되는 법의 이제 조문들이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2번 증인 등 목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증인 등 목록에서 원고 신청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왼쪽 표면 위에. 그러니까 원고가 증인 등을 신청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일회, 아까 그 변론기일 시작하기 전에 감정을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일 및 장수의 기일회, 변론기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했죠. 증거 방법의 감정, 그러니까 차임 감정. 우리가 보통 민법에서 보신 대로 차임 상당의 뭐 부당이득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실제 재판에서는 감정을 하죠. 그래서 증거 결정에, 그럼 이제 우리가 증거 신청을 하면 판사님이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판사님 볼 때 필요 없으면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동그라미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는 채택이고 부는 거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래서 홍길동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라고 했는데 판사님이 그거 필요 없다 그럼 배척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가 차임 감정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조사기 나오고 비고 안에 보면 감정서가 도착.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서류를 제출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율에 뭐 증인 누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택에 동그라미 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비고란에 보면 신문 사항인데 이제 증인도 뭐 시험 문제로 중요하니까 해당 부분에서 증인 신문의 방법 이런 거 보시겠지만 이제 채택을 해줬다 이거고. 그다음 3페이지 가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3페이지의 서증 목록 여기는 이제 피고들이 제출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민사소송 규칙에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서증은 갑이란 말을 붙여요. 그래서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이렇게 붙이고 피고들이 붙이는 것은 을호증 이렇게 되겠죠. 을제1호증, 을제2호증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당사자들이 여러 명이면 갑가나다, 그다음에 을가나다 이렇게 이제 가지번호를 붙여요. 그러니까 피고 1이 제출한 것은 을가, 뭐 피고 2가 제출한 것은 을나 이런 식으로 붙이겠죠. 그래서 서중 목록에 여기는 이제 피고들이 제출한 거잖아요. 뭐 영수증 어쩌고 나오고. 그래서 근데 인부요지 보면 성립 인정, 그다음 밑에 보면 다 부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 피고들이 제출한 거 원고한테 인부 명령 내렸을 때 똑같은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원고들이 제출한 것은 갑호증, 피고들이 제출한 것은 을호증. 나중에 이제 독립 당사자 참가라는 거 배우실 텐데 독립 당사자 참가인 제출한 것은 뭐 병호증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민사소송 규칙에 있는데 그 이제 해당 부분에 조문 실어놨으니까 그때 보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4페이지에 소장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청구해서 원고 누구 피고 3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해가지고 뭐 변호사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출을 하면 이제 그 법원에서 이게 동그란 도장을 찍어주죠. 그래서 동그란 도장에 보면 중간에 이제 2017 10월 27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날이죠. 그럼 이제 법원에서 사건을 배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른쪽 위에 네모칸의 도장 보면 사건 번호가 4689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1번은 이제 법원에서 전산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붙이는 번호고, 앞에 그 마지막 번호를 뺀 게 이제 4689번째로 접수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재판부는 민사 제45부고 주심은 나 이렇게. 그럼 이제 우배석 판사,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좌측에 앉아 있는 이분이 이제 주심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소송 목적의 값, 뭐 인지액 이런 것들은 이제 계산해서 붙이는 건데, 소송 목적의 값은 뭐 예전엔 소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해당 부분에서 간단히는 보실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네, 그 5페이지라고 돼 있는 이게 이제 소장의 원칙적인 모습이죠. 내용을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소장에 맨 위에 소장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원고 쓰고 이제 원고 이름, 주소, 그다음 변호사의 선임돼 있으면 변호사 쓰고, 그다음 피고도 1, 2, 3 이렇게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그래서 원고 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소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등 청구해서. 그러니까 뭐 소가 여러 개일 테니까 이제 하나만 붙이고 등 청구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소장, 그다음 원고 피고, 그다음 소의 제목, 그다음 청구 취지.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이잖아요. 청구 취지. 이게 이제 판결문으로 가면 주문에 해당되는 건데, 그럼 청구 취지에서 원고에게 피고 이강하는 뭐 해라 뭐 쭉쭉 쓰잖아요. 그 다음에 나번에 강양국은 뭐해라. 그 다음 6페이지에 조진호는 뭐해라.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다음 6페이지에 청구원인 바로 위에 보면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이고 그 아래 가집행 선고를 구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송비용, 가집행. 그래서 소송비용은 시험 문제로는 안 중요하고 가집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소송비용, 가집행.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소가 이렇게 소송비용, 가집행 순서로. 그 다음 청구 원인은 내가 이런 청구를 왜 하는지를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육하 원칙에 맞춰가지고 요건 사실에 맞춰서 쭉 이제 쓰는 거잖아요. 뭐 안에 내용은 보실 필요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8페이지로 가셔가지고 8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증명 방법이잖아요. 증명 방법. 그러니까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니까 갑호증 이렇게 가는 거죠. 갑제1호증, 뭐 2호증. 이게 번호는 뭐 원고가 알아서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9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증명 방법 다음에 첨부 서류,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해야죠. 그러니까 법원한테만 제출하는 거면은 한 통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제 피고들한테도 송달이 돼야 되는 건 피고 숫자만큼 추가가 돼야죠. 그래서 첨부 서류 1번에 보면 증거 설명서 및 증명 방법인데 4통이 뭐예요? 피고가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통은 법원에 주는 거고 나머지 3통은 피고들한테 송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출력해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숫자만큼 이제 출력해서 가져가야죠. 물론 요즘 전자소송 돼 있지만 이제 일반 민사소송으로 봤을 때. 그다음 영수필 확인서, 송달료 납부서 이런 것들은 법원에만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통인 거고. 그다음에 이게 소장 원본이잖아요. 원본. 그러니까 부본으로 3통, 피고가 3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지금은 뭐 다 출력을 그냥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문서 같은 거 작성할 때도 이제 그냥 뭐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문서 작성해서 예를 들어서 4장이 필요하면 4장을 쭉 뽑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원본이고 뭐 첫 번째 나온 게 원본이고 뭐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컴퓨터 없을 때는 원본은 손으로 썼잖아요. 손으로 쓰고 이제 부본은 이제 이렇게 목지 같은 거 대고 막 쓰고 이럴 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본, 부본이 있었는데 지금 뭐 다 출력하니까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본이고 이제 소장 부분 세 통을 더 추가로 출력해서 그러니까 이제 항상 피고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도 제출하고 피고들한테도 보내줘야 되는 거는 피고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첨부 서류 쓰고 날짜 쓰고 그다음에 뭐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면은 변호사 이름 쓰고 그다음 맨 밑에 무슨 법원 귀중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0페이지는 부동산 목록 이런 걸 별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청구 취지에 써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길 때는 이렇게 목록 또는 별지 이래서 뒤로 뽑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뭐 이상 또는 뭐 끝 이런 말을 쓰는데 중간에 뭐 추가하고 이럴까봐. 그래서 이제 이 목록은 원래 이제 청구 취지에 써야 되는데 길어지니까 뒤로 별도로 뽑는다. 그러니까 소장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11페이지 가서 보시면 증거설명서. 그러니까 내가 이 증거를 왜 제출하는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증거설명서 그 제목에 보면 서증명, 뭐 호증 됐고, 그 다음에 증명 취지 동감 쳐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증거를 왜 제출하는지 그게 증명 취지인 거죠. 증명 취지.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 해당 부분에서 보시겠지만 뭐 변론주의 관련해서 주장했는지 그래서 뭐 간접적 주장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래서 증거 설명서에 보면 증명 취지, 그러니까 내가 이 매매계약서를 왜 제출하는지. 그래서 첫 번째 칸에 보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 이강한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증거로 제출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증명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그 12페이지에 있는 거니까 뭐 안에 내용 보면 보실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도장을 찍는 거죠. 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갑제 1호죠.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보면 이런 도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건 뭐 세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가로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 이제 볼펜으로 1호증 이렇게 이제 1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당사자들이 번호를 붙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 등기부인데 뭐 자세히 보실 건 아니고 그냥 보신 김에 그래서 14페이지에 등기부 이제 맨 위에 보면 표제부가 있죠. 뭐 민법에서 배우신 대로 표제부고 그다음 두 번째 칸에 보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있잖아요. 갑구. 근데 순위번호 갑구 순위번호 왼쪽 편에 보면 1하고 가로 열고 밑에 전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산화 됐잖아요. 옛날에 수작업 컴퓨터 없을 땐 다 종이였다가 전산화돼서 지금 뭐 등기부가 다 100% 전산화가 됐죠. 그럼 이제 전산화로 옮길 때 옛날 거 다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것만 옮기면 되죠. 그래서 순위번호 1번에 전삼이라고 돼 있는 건 수작업 등기부에서 이 김범준이라는 사람이 3번이었다는 거죠. 3번. 그럼 1번, 2번은 옮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전삼이라는 건 이 사람이 수작업 등기부에서 3번 소유자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정도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15페이지도 뭐 을구에 뭐 근저당권자 2명 나왔죠. 1번, 2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여기도 그 보면 갑제 2호증의 1 이렇게 이제 당사자가 표시를 붙인 거고 왜냐하면 이제 토지와 건물이니까 토지는 갑제 2호증의 1 그다음 건물은 갑제 2호증 이게 관련된 서류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서류 이렇게 뭐 가지번호를 붙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당사자들이 붙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를 제출했다 증거로. 그 다음 17페이지 여기는 좀 의미가 있죠. 나중에 이제 변호사 대리 원칙 뭐 소송 대리 배우실 텐데 위임장이 이제 첨부가 돼 제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17페이지에 위 당사자 사이에 등등 청구 사건에 관하여 주소 등등 법무부의 어디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한다. 그래서 이제 소송 대리권의 범위 이것도 이제 그 사례 문제로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 제기 및 응소, 재판상 재판의 화해, 소의 취하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위임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굵은 줄 밑에 보면 담당 변호사 지정서 위 사건의 소송을 수행할 담당 변호사로서 그 법무부인 안에 변호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무부인 어디 소속 변호사 3명을 지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파트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구성원 변호사 파트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소속 변호사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변호사회 경료는 이건 뭐 탈세하고 이럴까봐 이제 그 변호사회 경료해가지고 인지를 사서 붙여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붙여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안 받아주겠죠.
그래서 뭐 그 수임료 이런 거 탈세할까봐 그런 것들 때문에 각종 이제 변호사회 통해 가지고 이제 인지를 사서 붙여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18페이지에는 이제 피고들이 처음 제출하는 게 답변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에 내용 다시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답변서가 제출될 때까지가 됐으면은 사건 번호가 지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민사 45부도 지정이 됐고, 그 맨 위에 사건 번호 쓰잖아요. 그래서 뭐 등 원고 누구, 피고 누구. 그러니까 답변서는 피고가 제출하지만 당사자 표시는 그대로 쓰죠. 그래서 피고 누구의 소송 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같이 답변합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은 기각해 달라는 거고, 청구원에 대한 답변 뭐 부인하거나 항변하거나 뭐 다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장하고 뭐 증거 제출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안에 내용은 뭐 보실 필요 없을 거고, 넘기셔가지고 21페이지. 그래서 21페이지 맨 밑에도 마찬가지죠. 증명 방법, 피고들이 제출하는 거니까 을제일호증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 그 22페이지 첨부 서류 가서 마찬가지죠. 여기도 상대방한테 줄 거는 플러스 1인 거고, 법원에만 제출한 것은 한 통이고, 그래서 소송위임장은 법원에만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다음 답변서, 이게 원본이니까 부본은 이제 한 명, 원고가 한 명이니까 그래서 부본은 한 통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변호사 이름 쓰고, 맨 밑에 지금은 이제 45부로 결정이 됐으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 민사부 귀중 보통 이렇게 쓰죠. 그럼 23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증거 설명서 또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이제 증명 취지, 내가 이 증거를 왜 제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 증거들이 24페이지에 영수증, 여기도 뭐 을제 1호증의 1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5페이지 또 영수증 해서 을제 1호증이 관련된 거 이렇게 번호 붙이는 거니까요. 등록 보시고. 그 다음 26페이지는 좀 의미가 있는 법원의 서류죠. 그래서 26페이지 맨 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0 민사부 결정, 그 결정에 동감하셔보세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압류 명령, 가압류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압류 명령, 가압류 명령인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름은 명령이죠. 명령. 근데 실질은 뭐예요? 실질은 결정인 거예요. 결정. 그러니까 이름은 명령인데 실질은 결정인 거죠. 그럼 명령과 결정이 뭐가 다르냐? 그건 이제 해당 부분에 법원의 재판에서 배우실 거예요. 물론 이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재판은 뭐예요?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의 종류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압류 명령, 가압류 명령, 가처분 명령, 이름은 명령이라고 하는데 실질은 결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맨 위에 제목에 결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건 번호에 채권 가압류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결정 주문 내려가 보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칙 이제 채권을 가압류한다. 이게 가압류 명령이에요. 그다음에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급금지 명령. 우리가 뭐 민법 498조 상기할 때 뭐 지급금지 명령 받은 채권 이런 거 봤잖아요. 그게 이제 이 주문이 지급금지 명령. 그 다음에 주문 세 번째 줄, 채무자는 다음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방공탁금 이렇게 얘기해요. 해방공탁금. 그러니까 가압류를 일단 풀어달라,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다음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밑에다가 해방공탁금 이렇게 알아두시고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청구 채권은 뭐예요? 채권자 김상우가 채무자 김범준한테 갖고 있는 채권 말하죠. 그게 이제 1억 원이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도 그렇고 항상 이유를 써야 되죠. 근데 이유는 실무상 이렇게 간단하게 써요. 그래서 이 사건 채권 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별지 첨부의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받고, 그래서 이 담보는 누구한테요? 채권자 김상우한테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문 세 번째 줄에 공탁하는 것은 이제 채무자 김범준이 공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말하는 담보는 채권자한테 담보를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실무도 이렇게 간단하게 써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공탁 굵은 것이 공탁보증보험 증권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 그건 그냥 기록의 편의상 생략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것도 이제 그 맨 위에 사건 번호 카 합의잖아요. 합의 사건이니까 판사님 3명인 거죠. 그래서 이게 채권이 가압류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압류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로 이제 결정문이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 다음에 그 27페이지에 피압류 채권이잖아요. 이게 길어지니까 별도로 이제 별지로 뽑은 거죠. 그래서 27페이지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가지고 있는 목적물에 관하여 매매에 따라 매매 잔대금 채권 2억 원 중 청구 채권은 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갖고 있는 게 1억 원이었잖아요. 아까 앞에 페이지 이후 바로 위에. 그러니까 이제 피압류 채권 2억 원 중 채권자가 갖고 있는 1억 원을 가압류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채권 가압류 결정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28페이지에 공탁도 뭐 민법에서 가끔씩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공탁서 이렇게 생겼나 보다 정도 보면 되죠. 자, 맨 위에 오른쪽에 보면 법령 조항 쓰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 변제 공탁이죠. 그럼 공탁자 당사자 표 쓰고 오른쪽 피공탁자 쓰고 공탁 금액 얼마. 그다음 뭐예요? 금전 공탁이니까 은행 갖다 내겠죠. 그다음 공탁 원인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공탁 원인 사실이 이렇게 기재가 되기 때문에 피공탁자가 아무 말 없이 가져가면 뭐예요? 그건 이제 승인한 게 되죠. 그래서 공탁 원인,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뭐 등등에 대한 잔대금 중 뭐 김상우가 가압류. 그래서 아까 그 김상우가 가압류했잖아요. 가압류 1억 원을 공제한 위 금액을 지급하려고 했더니 피공탁자가 수령할 것을 거절함으로 변제 공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찾아가면은 이 공탁 원인에 대해서 이제 피공탁자가 승인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래 칸에 보면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 이거 소멸하면은 공탁물 회수 청구 안 된다. 민법에서 가끔 민법에서 보셨던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 공탁서 이렇게 생겼나 보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29페이지도 을제 사호증. 그다음에 30페이지 위임장 아까 본 거하고 똑같으니까 뭐 됐고요. 그다음 31페이지 또 뭐예요? 조진홍의 소송대니 답변서. 뭐 구조는 똑같잖아요. 사건 번호 쓰고 원고 피고 그다음에 청구 취지 답변, 청구원인 답변 해서 이제 그 청구원인 답변에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1번에 보면 소외 적법 여부, 원고의 피고 조진홍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각하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본안전 항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본안전 항변 각하시켜달라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기각 각하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각자가 어디 붙어 있는지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각하하고 그다음에 각하 기각이죠. 기각. 각자가 어디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각하니까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이 흠결이면 각하가 되고 본안에서 이유가 없으면 좀 돈 빌려준 사실이 없다. 그때는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어디 붙어 있는지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각하시켜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소송 요건 자체가 구비가 안 됐으니까 본안 판단할 거 없이 그냥 각하시켜달라. 요건 흠결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본안전 항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각하시켜달라는 본안전 항변이 들어갔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 이제 이 기록의 얘기니까 자세히 안 보셔도 되고, 그다음 3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증거 설명서, 당사자들에게 증거 설명서 제출하죠. 그 증명 취지 진술하고. 그다음에 35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여기도 이제 뭐 영수증 증거 자료인데 그 35페이지에서는 그 맨 밑에 그 박스에 을제 1호증인데 빗금치고 5로 바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고가 3명이니까 이제 피고 2가 제출한 걸 또 1로 하면은 앞에 을제 1호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판사님이 이거 5번으로 바꿔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고가 3명이니까 각자 자기들이 제출한 것을 1호증이라고 해버리면 을제 1호증이 3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붙이라고 해서 판사님이,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뭐 했다 고쳤을 수도 있지만 보통 판사님들이 헷갈리니까 그 1호증이라고 하면 피고 1이 제출한 거하고 헷갈리니까 5호증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34페이지 다시 와보시면 34페이지도 호증에 당사자들이 누구예요? 조진홍이 그 호증의 번호를 1번 을제 1호증, 1호증, 2호증 이렇게 했는데 지웠잖아요. 판사님 헷갈리니까 5호증, 6호증, 7호증으로 바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34페이지 왼쪽 표 라인에 호증도 바뀐 거고 35페이지, 36페이지 다 마찬가지죠. 당사자들이 이제 이 조진홍의 변호사가 을제 1호증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원고 피고 1에 제출한 증거하고 헷갈리니까 번호를 바꿨다. 그렇게 뭐 참고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37페이지 마찬가지죠. 사업자 등록증도 3호증이 아니라 7호증으로 바뀐 거고. 그다음 38페이지 뭐 위임장 뭐 똑같으니까 보실 필요 없고. 그다음 39페이지는 좀 의미가 있어요. 자, 39페이지에 맨 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아까 45부에 배당됐죠. 45 민사부 준비명령. 그래서 준비명령 동안 쳐보세요. 그래서 법원이 이런 건 이제 제출해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원고 대리인한테 그 동봉한 상대방의 서면 및 증거 자료에 대해서 17년 12월 8일까지 서면과 등등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사님이 날짜를 정해줬잖아요. 이런 것들을 재정기간 이렇게 얘기해요. 재정기간. 그러니까 재판부가 정해준 기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재정기간, 그래서 나중에 기간에서 보실 거예요. 뭐 기간의 종류, 뭐 법정기간, 재정기간 이렇게 볼 텐데 재정기간은 재판부가 정해준 기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안 내면 뭐 불이익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 경제 측면에서.
그다음에 그 준비 명령에서는 그 날짜 밑에 보면 재판장 판사 이렇게 돼 있죠. 그 재판장에 동감 쳐두시고 재판장이 하는지 법원이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사례 문제 풀 때 중요하니까 준비 명령은 재판장이 한다. 그다음 실제 그 기록에 실제 이제 그 소송이 진행될 때 받는 그 준비 명령서에 밑에 그 유의 사항이 다 그대로 똑같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 유의사항을 보시면 준비 서면에는 상대방 주장에 각 항목별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러니까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사실이 아닌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주요 서증에 대해서는 인부 의견, 아까 얘기했죠, 이제 인부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인데 성립 인정, 부인 부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자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칠 만한 증거를 다음 요령에 따라서 함께 제출 신청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서증 4번하고 아까 증거 설명서 있었잖아요. 그 증거 설명서 제출하라는 거고, 그다음 증인 신청할 때는 이거 뒤에 또 나올 텐데 증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직업, 그다음 뭐예요? 왜 이제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알게 된 경위 이런를 적은 증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검증, 감정, 사실 조회 등등 있잖아요. 그 이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번이에요. 위 기한까지, 아까 12월 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했을 때는 더 이상 주장 증거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고요. 늦게 해서 소송 지연시키는 거 인정될 때는 각각 동감 쳐두시고, 그래서 그 줄 맨 뒤에 조문 나오잖아요. 149조도 동감 쳐두시고요. 그래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의 각하라고 해서 이것도 사례 문제로 중요한 쟁점이에요. 149조 소송 경제 측면에서 보통 줄여서 실공방 각하 이렇게 이제 짧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그건 중요한 얘기고. 그다음 40페이지 보면 원고가 이제 뭐예요? 청구 취지나 그 제목에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청구의 변경이라고 아주 중요하게 보실 쟁점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 제목만 보시면 청구 취지 일부 변경, 그다음 청구 원인의 일부 변경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변경하고 그다음 맨 밑에 다음부터는 제목에 있다시피 준비 서면이죠. 그러니까 소장, 답변서 다음부터는 다 준비 서면이에요. 그 서로 이제 준비 서면을 계속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뭐 부인하고 뭐 해제됐다 이런 주장들이니까 내용은 뭐 안 보셔도 되겠고 쭉쭉 넘어가서 이제 45페이지 마찬가지예요. 맨 밑에 증명 방법. 그것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46페이지 보면 갑재 3호증의 1, 4호증의 1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럼 첨부서류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증거설명서 등등이 되고 준비서면 부본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47페이지 또 증거설명서 똑같은 증거설명서 제출하죠.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 이건 당사자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뭐 저기 서면이니까 통지서, 그 다음에 48페이지 49페이지에 이렇게 도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 50, 51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52로 가서 이것도 중요하죠. 52페이지. 자, 증인 신청서. 그러니까 이런 게 증인 신청서를 제출해야죠. 물론 이걸 받아줄지 말지는 판사님 마음이죠. 우리가 증인 신청서 제출했다고 다 받아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건 번호 됐고 증인의 표시에 성명, 이종필, 그 직업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다음 원피고와의 관계, 매매계약 중개한 중개사예요. 그래서 3호에 증인이 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뭐 중개 해줬으니 잘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럼 신문할 사항의 개요. 이 사람을 부르면 대충 이거 물어볼 거다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5번에 동감 쳐놓으시고,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증인 신문 사항의 방식이죠. 그래서 5번에 이것도 희망하는 증인신문 방식에 여기 체크를 하는 거예요. 증인진술서,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서면에 한 증언. 이게 뭔지는 이제 중요하게 해당 부분에서 보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한다는 거고. 그래서 맨 밑에 뭐 서울중앙지방법 제45 민사부 기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그 밑에 작은 것이도 실제로도 이렇게 돼 있어요. 3번에 신청한 증인이 채택될 경우에는 이제 채택될지는 법관의 재량인데 법원이 명하는 바에 따라 증인 진술서,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면 또 그날 할 게 없으니까 지정된 신문기일에 증인이 틀림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특히 뭐 증인 신문사항, 그래서 이제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게 이제 미리 제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53페이지 가셔가지고 아까 그 이제 변론기일 전에 차임 감정했잖아요. 차임. 그래서 우리가 뭐 민법에서 볼 때 뭐 차임 상당 부당이득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감정 신청을 하죠. 그래서 53페이지 증거 신청해 보면
원고 피고되어 있고 위 당사자 간의 청구 사건에 관해서 주장 사실을 증명할 목적으로 차인 감정 신청. 그럼 오른쪽 네모 도장에 채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판사님이 채택해 줬다 이거죠. 그래서 채택해 준 거고. 그럼 54페이지 감정할 목적물이고 감정의 차인 감정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55페이지. 그래서 이제 감정인을 지정하는데, 그러니까 법원별로 소속의 이제 감정평가 법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평가사. 그 순서대로 이제 그 번호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누구야 김민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감정인으로 선임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그 감정인한테 송달을 할 거 아니에요. 당신 감정인으로 선정됐으니까 이 부동산 시가 감정 해주세요라고 하죠. 그럼 56페이지에 받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팩스로 법원에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57페이지가 그 얘기니까 뭐 내용은 뭐 별로 안 중요하고. 그래서 그 57페이지에 그 네모 바로 위에 보면 송달받은 즉시 위 영수증에 기명 날인하여 팩스 등등으로 다시 보내줘라. 받았다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 그래서 이제 뭐 송달 받았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59페이지 또 준비 서면 내죠. 그래서 준비 서면에서 뭐 이렇게 이제 서로 다투는 거니까 서류를 쭉쭉 제출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 다음 63페이지도 준비 서면, 이제 피고들이 3명이니까 준비 서면 따로 제출하고. 그 다음 66페이지 가셔서 이게 이제 변론 조서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변론 조서 뭐 간단하게 보시겠지만 66페이지 메뉴에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재판장 판사 3분 합의부니까 3명인 거고. 그다음 기일에 아까 뭐예요? 그 저 변론기일 시작하기 전에 감정기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서 보셨던 P2 이거죠. 그래서 12월 20일 오후 2시. 근데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9호 신문실이잖아요. 법정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정이 신문했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한 게 아니라 신문실에서 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실무상으로는 감정이 신문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기록이니까 이렇게 돼 있지만 감정평가사들 바쁜데 뭐 불러가지고 하지 않죠. 그냥 감정평가 그 기록만 제출하지 실제로는 뭐 감정인까지 신문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그 감정인 신문했다 이런 거고. 그 67페이지 이게 이제 감정인 신문 조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변론 기일에 한 게 아니라 신문에서 한 거니까, 신문실에서 한 거니까 이건 변론 조서 아닌 거고. 그래서 감정인 신문 조서. 그 선서하고 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뭐 감정인 선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감정 평가사들이 평가해서 서류만 제출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69페이지 이제 준비 서면 또 제출한 거잖아요. 계속 이제 준비 서면들을 제출하죠. 그다음 70페이지 반소장이 나왔는데 반소도 뭐 저기 나중에 해당 부분 중요하게 보실 텐데 반대 소송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사 45부의 사건이 배당이 되어 있는데 이 본소 원고가 제기한 본소에 대해서 피고가 관련 있는 청구를 반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에 보면 70페이지 반소장 밑에 계약금 반환 등 청구에 예비적 반소라고 돼 있죠. 예비적 반소 동감 쳐보시고. 그래서 예비적 반소도 진정 예비적 반소, 부진정 예비적 반소 두 가지가 있어요. 별 얘기 없으면 진정 예비적 반소인데 그게 뭔지는 뭐 해당 부분 당연히 보시겠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당사자 표시를 보면 피고 가로 열고 반소 원고. 그러니까 피고가 반소의 원고가 되겠죠. 그러니까 본소 당사자 표시를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반소 원고 이렇게 써요. 물론 가끔 실무상 보면 이제 반대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법원의 그 법원 사이트에 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도 이제 서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법원에 올라와 있는 서식 중에서도 보면 반소 원고 가로 열고 피고 이렇게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본소 당사자 표시를 먼저 쓰고 가로 열고 반소 원고 반소 피고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본소의 당사자 표시를 먼저 써서 피고 가로 열고 반소 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반소가 제기됐구나. 71페이지 뭐 반소장도 뭐 소장처럼 쓰는 거죠. 그러니까 71페이지 당사자도 메뉴에 보면 피고 가로 열고 반소 원고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밑에 원고 가로 열고 반소 피고. 그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 청구원이 똑같잖아요. 예비적 반소 청구 취지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그러니까 피고가 제기한 거니까 이제 원고는 피고에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반소장 이렇게 생겼나 보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72페이지 맨 밑에 서울중앙 지금 이제 뭐 45 민사 보니까 거기다 제출하는 거죠. 동일 재판부가 한꺼번에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73페이지 이제 감정평가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감정평가서가 나와서 신문하고 선서하고 이런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73페이지 이렇게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보내죠. 그래서 이제 73페이지 메뉴에 보면 수신에서 서울중앙 이거는 뭐예요? 그 감정평가서 사무실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제목 회복 귀의법원 사건에 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 결과를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보낸단 말이죠. 실무상으로는. 그래서 바쁜데 뭐 감정이 오라고 해서 선서시키고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74페이지는 표지인 거고 75페이지로 하셔서 이제 차인 감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정 결과에 따라 그 두 번째 줄에 나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월 350만 원이다 이거고. 그래서 그거에 비춰가지고 이제 뭐예요? 저기 그 76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금액을 뭐 바꿨겠죠. 그래서 청구 취지 변경하고 준비 서면. 그래서 그 청구 취지 변경 네 번째 줄에 보면 월 35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렇게 이제 바꾼 거잖아요. 그 감정 평가 내용을 보고. 그다음 맨 밑에 그 굵은시 보면 본서 및 반서에 대한 변론 준비, 그 준비 서면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앞에 부분은 청구 취지 변경, 그다음 뭐 준비 서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77페이지 넘어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내용들을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 78페이지 가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서류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소장 답변서 준비 서면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판사님 읽어보고 그럼 변론기를 잡아서 당사자들을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78페이지에 그 송달 서류 중간에 보면 변론기일 통지서 한 통. 그러니까 2월 1일 10시. 이게 첫 1회 변론기일이죠. 그래서 2월 1일 10시에 첫 기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오전에 얘기한 대로 오전에 이제 판사님이 이제 저 법정에 오면 그날 선고할 걸 쭉 부른단 말이죠. 사건 번호 부르고 뭐 이제 판결 주문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신건들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79페이지에 메뉴에 보면 이게 이제 변론조서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조서에서 1차 변론기일이죠. 그 사건 번호 돼 있고 재판장 3분 나왔고 법원 사무관 있고 오른쪽에 2월 1일 10시 장소는 뭐 여긴 법정이잖아요. 법정. 아까는 신문실이었고 이게 이제 법정에서 판사님 옆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주장하고 증거 제출하고 이걸 변론이라고 하지요. 공개됐고 그다음 고지된 다음 기일이 그다음에 이해 기일부터는 보통 오후에 하죠. 오후에. 그래서 다 출석했고, 그러면 이제 원고한테 뭐 청구 취지 진술하세요 하고, 그다음 피고한테 이제 뭐 답변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쭉 써놓은 거죠. 그 원고가 뭐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피고가 뭐라고 다투겠고, 그래서 쭉 이제 피고들이 지금 3명이니까 3명들이 쭉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뭐 변호사 나왔으면 변호사가 뭐 주장하고, 이제 쭉쭉쭉 얘기하고, 그다음 84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그래서 84페이지 보면 그 메뉴의 그 첫 번째 그 문단에 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 없다고 진술. 그다음 그 아래 문단에 마지막 줄에 쌍방이 다툼 없다고 진술.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소 도착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그 아래 보면 원고 대리인이 감정 결과를 이익으로 원용하겠다. 350으로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판사님이 쟁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주된 쟁점이 뭐 이런 거냐 물어보겠죠. 그럼 당사자들이 뭐 예 아니요 뭐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고. 그래서 이제 85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증인 한 명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85페이지에 그럼 다음 기일에 이제 증인 신문 하는 거죠. 그래서 86페이지 가서 보시면 증인 신문 사항 제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당사자가 내 청구 사건에 관하여 원고 소송 대리인은 채택된 증인, 즉 판사님이 채택을 해줬잖아요. 증인 신문 사항을 제출한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게 증인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원래 첨부가 돼야 되는데 그 굴무시 기록의 편의상 생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인 신문 사항을 보고 이제 당사자들이 물어보고 그럼 상대방이 이제 반대 신문하겠죠. 그다음 중간 중간에 또 판사님이 중간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절차들 조문에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보시게 될 거고. 그래서 원래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게 증인 신문 사항을 뭐 증인은 원고와 피고의 매매 계약을 중개한 적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87페이지 이것도 이제 이해 변론기일에서 그러니까 증인 신문은 양이 많으니까 뒷페이지에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87페이지에 보시면 자 뭐 똑같잖아요. 재판장 판사 3명이고 법원 사무관 나왔고 오른쪽에 기일 오후 2시였고 공개 법정에서 하고 있죠. 그다음에 고지된 선고기일. 그러니까 이 날짜에 뭐요? 2월 22일 날 두 번째 재판하고 이걸 이제 결심한다고 하죠. 결심. 결심이 뭐예요? 심리를 종결한다는 뜻이죠. 심리를 종결. 그러니까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으면 재판을 계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사님이 그러면 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를 종결하고 그럼 이때까지 나온 증거를 가지고 판사님이 고민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판결을 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고 기일이 3월 8일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원고 대리인은 이런 주장했다 이거죠. 그래서 88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뭐 민법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장했다가 철회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으므로, 그러니까 조정을 거부한 거죠. 판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증인 신문해야 되는데 기니까 이건 별도로 이제 뽑아서 이제 뒷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출석한 증인 등 별지 조서와 같이 신문했다. 이거고. 그러니까 쌍방 대리인이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으니까 재판 절차 진행할 필요가 없고 요 날짜에 이제 결심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 줄 변론 종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일은 2월 22일이 되고 판결 선고일은 3월 8일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증인한테 이제 증인 신문 사항, 그래서 그 89페이지 보시면, 자 89페이지에 사건 번호 돼 있고 증인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재판장 판사가 그 뭐 선서하잖아요. 선서하고 거짓말하면 위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선서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출됐던 증인 신문 사항을 보고, 보통 증인은 뭐예요? 부른 사람이 먼저 주신문을 하죠. 그래서 주신문하고 반대 신문하고 뭐 그런 식으로 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뭐예요? 예, 아니요라고 답변하고 하는데 아까 저기 생략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원고가 불렀으니까 원고 대리인 1번 증인은 중개사로서 뭐 등등 하고 있는데 뭐 피고 이광환의 부탁에 따라서 뭐 등등해서 준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예, 뭐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 얘기고. 그래서 그러면 그다음 2번도 중개했기 때문에 사건과 내용의 경위를 잘 알고 있지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예, 뭐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들인데 뭐 예만 쓸 수는 없으니까 그 내용을 써놨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이걸 보고 이제 판사가 믿을지 말지는 그건 법관의 자유죠. 증인이 말했다고 무조건 믿는 건 아니잖아요. 증인이 거짓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증인의 증언을 믿을지 말지 그걸 판사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그런 걸 이제 자유심증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유심증주의. 그러니까 법관의 자유심증, 그러니까 판사님이 법리적 판단에 따라서 이 사람 말을 믿을지 말지를 자유롭게 판단한다. 그게 자유심증주의로 판단하는 거지, 증인이 증언했다고 뭐 무조건 믿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아니요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상대방이 또 탄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92페이지 맨 밑에부터 나오죠. 피고 1, 2 대리인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93페이지 중간에 있는 피고 3의 대리인이 또 물어보겠죠. 뭐 그거에 대해 답변하는 거고. 그다음 95페이지 증인은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선서. 그럼 그걸 가지고 뭐예요? 이제 이때까지 나온 증거를 가지고 판사님이 판단해 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판결을 선고하는 게 96페이지 판결 선고 조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마찬가지로 3월 8일 10시에 그래서 이제 보통 하루 이제 일주일에 한 재판 보통 두 번씩 열리는데, 이제 그 아침에 10시에 들어오시면 판사님이 그날 선고할 걸 쭉 부르죠. 사건 번호 부르고 뭐 판결 주문을 선고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판결 원본이에요. 판결 선고라고 96페이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결문이 뭐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요게 이제 판결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판결문을 작성하는 거를 이제 이제 이 지금까지 기록을 보고 판사님이 이 판결문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지 번호가 두 개인데 이제 57페이지라고 돼 있고 그냥 1번으로 1페이지라고 돼 있는 거기죠. 서울중앙지방법원 45 민사부 판결. 그다음에 사건 번호, 그다음에 여기도 뭐예요? 그러니까 본소 당사자 표시를 먼저 쓰죠. 그러니까 원고 가로 열고 반소 피고. 그다음 피고 가로 열고 반소 원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변호사 있으면 변호사 쓰고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피고가 지금 3명이잖아요. 그 피고가 3명인데 이강환만 반소 원고가 되니까 이강환 별도로 뽑은 거고 강량국, 조진호는 그냥 단순 피고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 2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된 페이지 볼게요. 이 페이지에 맨 위에 변론 종결 판결 선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일이 2월 22일이고 판결 선고일이 3월 8일이죠. 그럼 나중에 뭐 사실심 변론 종결일 시 뭐 이런 말이 나올 텐데 이 사건은 뭐예요? 2월 22일이 변론 종결일이죠. 그다음 주문이 이제 판결의 결론 부분이잖아요. 판결의 결론 부분. 그래서 아까 소장의 결론 부분은 청구 취지고 판결의 결론 부분은 주문이에요. 그래서 판결 주문도 이제 순서가요. 이제 각하, 그다음에 인용, 이제 기각, 그다음에 소송 비용, 가집행. 그래서 소송 비용, 이제 가집행 이 순서로 적게 돼 있어요. 가집행.
그러니까 각하되는 걸 먼저 특정하고 뭐 원고의 피고 홍길동에 대한 뭐 소를 각하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인용되는 부분은 이용한다가 아니라 뭐 피고는 원고에게 뭐 이행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기각은 특정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판결문의 순서는 각하되는 거, 인용되는 거, 기각되는 거. 그다음 소송 비용 가집행은 이제 소장하고 순서가 똑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각하되는 부분은 없어가지고 주문의 각하 부분은 없고, 그래서 이제 인용되는 거는 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피고는 뭐 이행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피고 이강화는 원고로부터 뭐 등등해서 원고에게 뭐 이행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3페이지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는 피고 이강안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본소 반소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 3번에 뭐 승낙 의사 표시하고 퇴거해라. 그 다음 4번에 그 다음에 뭐예요? 기각되는 부분은 이렇게 특정을 안 하고 그냥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4번에 원고의 피고 이강안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 강량국에 대한 청구 뭐 등등은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기각되는 부분은 특정하지 않고 그냥 이제 기각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소송비용 가집행 이렇게 돼 있죠. 가집행도 소송비용은 안 중요한데 가집행은 이제 가집행 파트에서 보실 거고. 근데 주문에서 지금 보신 대로 기각되는 부분을 특정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4페이지에 청구 취지 보시면 이게 소장에 쓰는 청구 취지랑 방식이 달라요. 그 판결문에서 청구 취지를 쓰는 이유는 기각되는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니까 그 나머지 청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결문에도 주문 밑에다 청구 취지를 쓰는데 이 청구 취지가 소장에 쓰는 청구 취지 방식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청구치를 쓴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판결 이후로 가서 뭐 피고들별로 쭉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인 중 해제에 대한 판단, 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기록 이제 5페이지 가서 보시면. 그래서 가번에 원고의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1번 인정 사실력. 그래서 원고가 뭐 등등해서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뭐 어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니까 다툼 없는 사실을 먼저 기재해주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증거를 통해서 그 아래 문단에 갑-제1호증 뭐 등등의 각 기재. 그다음에 이렇게 서증을 먼저 써요. 그다음에 인증. 그래서 물증을 먼저 쓰고 인증을 나중에 써요.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갑-제1호증의 각 기재. 그다음에 증인 누구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취지. 그래서 및 변론 전체 취지 거기 동감 쳐보세요. 그래서 변론 전체 취지가 민소법에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충적 증거 원인으로 해당 부분에서 볼 텐데, 그래서 이렇게 뭐 물증 먼저 쓰고 인증 쓰고 그 다음에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그 아래서 두 번째 줄 어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판결문이 다툼 없는 사실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어떤 증거를 통해서 인정된 사실 쓰고 그거 가지고 이제 판사님 판단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6페이지도 본문 아래서 두 번째 줄 뭐 등등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마지막 줄 살피건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7페이지 가져가지고 그럼 뭐 민법에서 배우신 뭐 법리들이 나오는데 뭐 이행지체가 돼야 해제가 되잖아요. 그 얘기고. 그래서 7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마찬가지죠. 갑-제1호증의 기재, 증인 이종필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쭉 내려가서 그 밑줄 쳐 있는 뭐 등등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그 아래 뭐 동시행 관계 있다 쪽으로 나온 거죠. 그다음 그 아래 증인 누구의 증언 및 변론 조치 항상 그러니까 및 변론 조치 취지는 그냥 종합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세 줄 내려가 보시면 등등하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증거만 가지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증을 못했으니까 인정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8페이지에 맨 위에 해제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판결문이 작성되나 보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도요. 9페이지도 마지막 줄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그러니까 해제 이걸 인정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저기 10페이지 나번에 피고들의 해제에 대한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항변이 있을 수 있고 부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변 등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부인과 항변의 구별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부인 항변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부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변 등 이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뭐 내용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페이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11페이지 방가로 3번 첫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해제권이 소멸했다고 항변한다. 뭐 살피건대 뭐 등등해서 이제 법리 판단으로 그 항변을 12페이지 첫 번째 줄 이유 없다 이렇게 항변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2번에 아까 뭐 예비적 반소 있었잖아요. 본소 판단. 그다음에 넘어가서 13페이지. 그래서 13페이지에 그 나번 제목 바로 위에 보면 월 35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제 그래서 350씩 지급해라 이거고. 그다음 나번에 예비적 반서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뭐 요지 나오죠. 그다음 14페이지에 방가로 2번에 상기항변의 판단. 그 밑에 내용 보면 민법에서 배우신 거 나와요. 자동채권에 항변권 붙어 있으면 상기 안 되잖아요. 뭐 그런 법리가 있죠. 그리고 그래서 그 14페이지 마지막 줄에 따라서 피고 이강안의 상기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해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미 자동채권에 항변권 붙어 있으면 상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자동하고 수동이 있는지 이런 거 따져볼 필요가 없죠. 그 말이 사실이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검토를 하는데 앞 단계가 인정이 안 되면 더 살필 필요가 없잖아요. 예컨대 뭐 표현대리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6조 표현대리, 민법에서 보셨던 기본대리권, 월권행위 정당한 이유잖아요. 그럼 기본대리권이 없으면 뭐 정당한 이유로 이건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판결문의 뭐 내용들이니까. 그 다음 뭐 16페이지도 마찬가지죠. 16페이지 두 번째 줄, 뭐 동시항변권에 관한 판단. 해서 이제 밑줄 친 부분에 서로 동시항변권 한다, 살피건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부 인용이 되면 그 라번 소결론 바로 위에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래서 동시행 범위에서 인정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런 식으로 판결문이 작성되나 보다 정도 보시면 되죠. 17페이지도 3번에 보면 3번의 첫 번째 문단 다툼 없다. 그러니까 다툼 없는 사실을 먼저 주장하죠. 그다음 그 아래도 아래서 두 번째 줄 본문에서 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주장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거예요. 단계별로 검토할 때 앞 단계가 인정이 안 되면 다음 단계를 판단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서 판결문이 뭐 이렇게 정리되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 그 뒤에 21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21페이지에 그래서 안의 내용들은 뭐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그것까지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거고. 그래서 그 21페이지에 결론에서 한 4줄 올라가 보시면은 이 사건 건물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 조진흥을 이 사건 대지 점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민법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점유하는 건 건물 소유자이잖아요. 따라서 피고 조진흥이 이 사건 대지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마찬가지죠.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건물의 임차인은 토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법에서 보신 대로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결론 부분은 두 번째 줄 각 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다음 나머지 등등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 비용 가집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22페이지에 뭐 판사님들 합의였고 그다음에 마지막 23페이지에 보면 목록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판결 주문에 써야 되는데 주문이 길어지니까 별도로 뽑아가지고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부터 판결문까지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보실 필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교재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테니까 혹시 뭐 공부하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가끔씩 찾아보시는 정도로 보면 돼요. 이거 뭐 안 볼 거니까 앞으로 안 들고 오셔도 되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개관을 한 거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교재 진도 올라가죠.